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원더우먼과 스밍파의 경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양팀 다 1승씩 거두고 있는데 여기서 승리한 팀이 2승째를 챙기게 됩니다. A조를 보더라도 블라비의 경우 2승 2패, 조 3위,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승째를 챙겼었거든요. 마찬가지로 B조에서도 물론 죽음의 조 특성상 A조보다 더 물고 물리는 치열함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2승 정도를 챙기면 안전지대에 돌입한다고 봐야겠네요. 자, 먼저 트루디 선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죠.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원더우먼이 글쎄요 그렇게 빠르게 대타를 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교체 자원 없이 뛰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트루디 선수가 본인의 인스타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올해 11월에 엄마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또 골대녀 전현직 동료들이 축하를 남겨줬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하차가 불가피해지죠. 3부의 몸으로 뛰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아이를 위해서도 안전하게 또 몸 조리를 잘 해야겠죠? 시즌2부터 보신 분들은 또 신하영 선수가 임신을 하면서 또 좋은 소식으로 하차한 경우가 있었고 박승희 선수의 경우에는 하차하고 출산까지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온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트루디 선수의 앞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트루디 선수가 지난 경기 골을 넣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선수들이 골대녀 와서 공격 포인트도 없이 하차하는 경우도 정말 수두룩한데 트루디 선수는 경기력도 좋았고 또 골맛까지 보게 됐습니다. 우선은 희준 선수도 좋은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주전으로 활약할 기회를 얻을 겁니다. 아직 볼 다루는 기술은 좀 삐약이었지만 그래도 한 골 1어시 2개 공격 포인트를 데뷔전에 기록을 했죠. 그리고 또 큰 신장, 또 카바디를 했기 때문에 온더볼은 좀 약하지만 오프더볼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트루디 선수의 자리는 아직 채우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자리를 이제 새로운 원더우먼 mem버가 채워줘야 하는데 스밍파와의 촬영 당시에는 아마도 5명이 뛰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스밍파의 쉐리 선수도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골대녀 채널 컨텐츠가 있죠. OOTD 선수들의 의상, 패션을 보는 컨텐츠인데 이렇게 오른쪽 발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상이 언제 시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원더전 당일인지 혹은 이후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원더전 당일의 부상이라면 쉐리 선수 또한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5명 주전만 교체 자원 없이 붙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쉐리 선수도 정상 컨디션으로 뛸 수 있었다면 6명 대 5명이기 때문에 체력적 우위는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밍파는 가뜩이나 또 체력이 좋은 팀이잖아요. 마시마 선수와 으뜸 선수의 맞대결이 단연 관전 포인트인데 서로 밀고 밀치는 예고편도 나왔습니다. 서로 넘어질고 뒹굴고 상당히 치열해 보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시마 선수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에요. 항상 웃는 얼굴로 미소 지으며 축구를 하는 마시마 선수. 으뜸 선수 상대로도 계속 그 미소를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정색하거나 화내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지 으뜸 선수가 얼마나 괴롭혀질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후방 트라이앵글의 무게감은 확실히 원더우먼이 훨씬 헤비하죠. 키썸의 서리 마시마까지 A조와 비교해도 10팀 통틀어서 최강의 후방 트라이앵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깡미 선수는 꽤나 견고한 모습을 발라전에 보여줬죠. 1실점으로 경기를 막쳤고 나다 힙합 선수는 글쎄요 1실점이긴 했는데 발라드림의 3서에게 정말 많은 슈팅을 허용했잖아요. 사실 발라드림이 조금만 더 결정력이 있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원더우먼은 조금 더 결정력이 있는 팀으로 보이기에 엉성한 수비를 했다가는 1실점으로 끝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경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액면가로는 여기가 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프론트2의 대결은 희준 유미 대 예원 으뜸. 으뜸이 있어서 여기가 좀 세 보입니다만 만약에 으뜸이 마시마를 마킹하는 역할을 전담할 경우에는 글쎄요 유미 선수가 상당히 기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희준 선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온더볼은 삐약이, 옵터볼은 그래도 수준급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원 선수가 발라드림 킬러로서 선제골을 득점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원더 상대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군요. 양 팀의 첫 맞대결에서는 챌린지였는데 당시에 0대0으로 비기고 승부차기까지 갔었거든요. 이 키썸을 상대로도 앙예원이 PK를 잘 차서 본인의 순번이 2번이나 돌아왔는데 둘 다 성공을 시키면서 그 승부차기 승리를 견인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팀 다 필드골은 없었다는 거. 이제 좀 새로운 판이 깔렸습니다. 마시마도 있고 희준도 있고 또 스밍파에는 쉐리가 있습니다. 경기 출전은 불투명합니다만 양팀의 맞대결이 기다려집니다. 박주호 감독이 발라전에는 맞춤 전술, 처음에 3-1으로 나왔죠. 으뜸을 수비로 좀 내리면서 수비 시에 경고히 하다가 또 역습의 천병 역할, 예원의 빠른 발을 활용해서 으뜸이 또 이제 연계도 탑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3골에 모두 관여를 했죠. 2골에 1어시. 상대에게 점유율과 슈팅 숫자를 더 내주더라도 결국 실리적으로 하면서 승리를 가져왔죠. 원더전에서도 비슷한 전술을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으뜸을 이제 마시마에게 붙인다는 거죠. 이 둘의 맞대결이 정말 키를 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투루디가 출전하지 못하는 이상 이제 유미 선수가 해줘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마시마 선수가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수비로 스위칭하는 모습도 월클 전에 보여줬었고 서리 선수도 단 한 번도 위로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이 사이드까지 공략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본인이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슈팅 능력만큼은 이미 탑재했기 때문에 공격 본능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방엔 또 키썸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수비수가 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넓은 활동 반경을 자랑합니다. 지난 경기 허경희 키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런 면에서 스밍파가 꽁무니를 좀 뺄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원더의 파상 공세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희준 선수가 이제 투리드 선수 대신해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특히 예원 선수의 빠른 발, 서리 희준이 꾸리는 트윈타워가 공중 장악 능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큰 선수들이 또 발이 느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원 으뜸이 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조재진 감독이 우려해야 될 것은 거의 없어요. 마시마 선수의 합류로 워낙 강력한 차원이 다른 레벨의 팀이 됐는데 교체 자원이 없다는 게 일단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체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5명 중에 만약에 부상이라도 발생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시마 선수의 리딩을 따라서 1차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능력 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죠. A조의 박하얀의 합류로 국대팸의 전력이 다같이 쭉 상승했듯이 B조의 마시마, 원더의 전력도 그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재진 감독이 스밍파 상대로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스밍파는 19경기 12승 7패 6할의 승률로 액션이 다음으로 좋은 승률을 자랑하고요. 원더는 24경기 11승 13패 아직은 패가 많은 팀. 이제 급속하게 승을 쌓아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국대팸도 박하연 합류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5할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요. 상대 전적은 스밍파가 1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첫 맞대결은 챌린지 3회 진흙탕 챌린지였죠. 이때 원더가 정규 시간 내에 한 골이라도 넣어서 승리했으면 이때 진작에 승격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결국 0대0이 아마 최초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양팀 합쳐서 한 14번 찼나요? 물론 최근에 탑걸과 블라비가 신기록을 훨씬 뛰어넘어서 세우긴 했습니다만 꽤나 긴 승부차기 결국 스밍파가 승리하면서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G리그에서 맞붙습니다. 양 팀의 클럽 히스토리, 스밍파가 가장 늦게 창단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더 화려한 클럽 히스토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승 경험이 있죠. 컵대회 2회 때 트로피를 들었고 슈퍼리그에서도 토너먼트 진출 2회. 그에 비해 원더우먼은 당연히 무관일 뿐더러 슈퍼리그 토너먼트 진출한 적도 없습니다. 슈퍼리그 5위를 한 게 최고 성적이고 챌린지에서는 1위로 승격한 게 최고 성적입니다. 스밍파는 준우승과 우승을 차지한 한때 또 2황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강팀이죠. 지금은 1황이었던 월클이 몰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스밍파도 확실한 2황이라고 말하기에는 춘추 전국시대가 A조, B조 합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이 끝날 쯤에는 누가 2황인지 누가 1황인지 다시 판가름이 나겠지만요. 물론 시작은 좋았습니다. 발라를 잡아냈으니까요. 원더는 만년 하위 리거였죠. 시즌2부터. 그 다음에 첼 계속해서 하위 리그를 전전하는 가냘픈 운명이었는데요. 마시마의 합류로 드디어 대권 도전이라는 야망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만 좋은 기량을 보였던 트루디 선수가 물론 경사로 나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전력의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약간의 위기도 있는데 마시마로서 모든 걸 다 극복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감독들입니다. 박주호 감독 6경기 2승 4패. 스밍파에 부임한 다음에 첫 경기는 승리를 했는데 내리 4연패를 했어요. 지난 경기 모처럼 승리를 하면서 연패 탈출 2승 4패가 됐고, 조재진 감독 25경기 9승 16패. 패가 월등히 많고 승률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마시마와 원더를 만나면서 승률을 훨씬 끌어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는데 어디까지 그 행보가 이어질지는 아직은 모르죠. 두 감독의 첫 맞대결입니다. 마시마의 합류로 정말 오랜만에 우승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된 트리플 J. 이정은이 활약했던 슈퍼리그 1회 때의 우승,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 됐거든요. 이제 정말로 실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마시마 선수와 원더가 넘어야 될 산은 아직 많습니다. A조에도 강자가 있고요. 또 B조 또한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첫 경기에 보여준 그 퍼포먼스 자체로 많은 팬들을 설레게 했고, 아마 조재진 감독 자체도 대권도전 가능하겠는데 조심스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초가 나타나긴 했어요. 마시마뿐 아니라 6명의 전력이 고르게 활약했던 것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이었던 부분인데 트루지 선수가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경사긴 합니다만 그 자리를 일단은 스밍파전에선 5명이 메우고 새로운 선수를 받아야 되는데, 원더가 풀 자체는 넓어서 선수 수급은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 실력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또 삐약이를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루디의 월클전 활약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원더가 어떻게 수습해 나가면서 또 대권 도전을 향한 행보를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으뜸 선수가 어느새 20개까지 도달을 했고 예원도 다시 한번 골을 터뜨리면서 이 투톱의 위력을 보여줬는데, 깡미 선수가 키퍼로 들어가면서 이 어시를 책임졌던 히밥의 스탯도 같이 다운이 되는 게 지금 단점이에요. 확실히 세트피스에서 공격 루트가 좀 심심했거든요. 역습 자체는 으뜸 예원이 잘했는데 세트피스에서 득점 루트가 사라진다는 것은 스밍파의 공격이 좀 단조로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박주호 감독이 이 세트피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요. 원더는 마시마가 합류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기가 막히게 살아납니다. 트루디도 살려냈고 희준도 데뷔전에서 2개, 유미 선수가 이제 터져주면 되거든요. 유미 선수도 경기력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9점에 준할 정도로 좋았는데 다만 이제 공격 포인트 좀 해결해 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 트루디도 이탈을 하기 때문에 유미 선수에게 요구되는 이제 공격 포인트는 더욱더 헤비해지거든요. 서리 선수가 수비수임에도 5개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출전 경기 수입니다. 깡미, 으뜸, 예원 이 3인방의 20번째 경기가 됩니다. 역사적인 경기네요. 스밍파의 창단부터 함께했던 멤버들. 키썸 선수 또한 20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미 선수의 또 역사적인 10번째 경기. 트루디 선수도 이 10번째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었거든요. 유미 선수도 본인의 10번째 경기를 자축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시마, 우희준, 쉐리 데뷔 동기예요. 나란히 2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마시마 선수는 사실은 경기 수가 별로 의미 없을 정도로 완벽 적응을 했고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양팀 벤치에서 다 이슈가 발생을 했죠. 원더 쪽 트루디 선수는 확실시되고 결장이. 스밍파는 지켜봐야겠네요. 쉐리의 부상 시점이 언제인지. 자, 그리고 으뜸과 마시마의 맞대결이 단연 아이캐칭 최고의 주목 포인트긴 한데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스밍파의 후방 트라이앵글이 얼마나 견고할 수 있는가. 깡미는 괜찮아 보이는데 나다 히밥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가거든요. 삼설을 상대로 너무 많은 슈팅을 허용했고
유미, 희준, 서리까지 슈팅이 적은 선수들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유미 선수의 경우에도 이제 결정력만 살아나면 되는 케이스인데 스밍파가 그 보약이 될지 아니면 똑같이 함정에 늪에 빠뜨리면서 삼서처럼 많은 슈팅은 주는데 결국 한 골 딱 넣게 하고 본인들이 역습으로 이기는 이런 카운터 펀치를 또 먹일 수도 있거든요. 이 나다 히밥 쪽의 견고함이 결국 승부수라고 보여집니다. 원더의 후방 트라이앵글은 사실은 그렇게 막 뚫릴 것 같진 않거든요. 발라의 정예원 선수가 이제 수비가 처음이다 보니까 자리를 좀 이탈하느라고 뒷공간이 좀 많이 열린 케이스가 있는데 서리 마시마 키썸은 그렇게 헐렁한 수비를 보여주진 않을 거거든요. 발라전처럼 으뜸예원이 뒷공간 공략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역시나 어떤 방향으로 득점을 만들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의 최소 조건 2승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2승 팀이 나오게 되거든요. 과연 어느 팀이 2승을 거두게 될지. 남은 두 경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